그러니까 이렇게 5대5로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런 분쟁 상황이 발생하면 교착 상태에 빠지고 해결할 수 없고 결국은 폐업이 되는 상태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5대5를 절대 추천드리진 않는데요. 부득이 이제 5대5로 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별의 강혜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업 관련해서 분쟁 사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자문을 하면서 동업 관련해서 생긴 분쟁 사례들을 소개하고 그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동업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5대5로 이제 지분을 정한 상태에서 생긴 분쟁 사례입니다.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그렇고 동업자들끼리 동업을 할 때 지분을 5대5로 하는 것을 정말 추천드리진 않는데요. 간혹가다 어쩔 수 없이 5대5로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저희는 자문을 받지 않고 이미 5대5로 정한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이제 친구분들 두 분이서 창업을 하실 때는 어느 한쪽에 더 많게 지분을 정하는 거를 좀 친구 사이에 누가 더 많이 정한다 이런 게 좀 불편해서 그냥 공평하게 5대5로 하자 해서 5대5인 상태로 동업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분쟁이 생겨서 저희를 찾아오신 사례들이 있었는데, 두 가지 사례를 소개드리면 이제 두 명의 친구분이 창업을 해서 5대5로 하고 공동대표이사로 두 분이 이제 공동대표이사로 하면서 회사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뜻이 잘 맞아서 회사가 잘 어느 정도 커 왔는데요. 이 두 분이 이제 의견이 대립되면서 완전히 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희를 찾아왔는데 계약을 체결했냐 했더니 계약 체결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5대5인 상태에서 공동대표인 상태에서는 둘 다 법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도 동일하고 공동대표이사니까 대표이사로서의 권한도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둘이 뭔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렸더니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이거는 결의가 주주총회 결의도 할 수 없고 공동대표이사니까 대표이사로서의 권한도 같이 행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약을 하던 거래를 하던 이 두 분이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합의를 하셔라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절대 합의가 안 돼서 서로 이제 그럼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횡령 배임으로 어느 한쪽이 공격을 했고요. 그럼 다른 한쪽도 너도 횡령이다, 너도 배임이다 해서 같이 해서 이게 지금 형사고소를 한 게 재작년인가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형사건이 끝나지가 않고 진행 중이거든요. 거의 사업은 다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또 이때도 친구분이 둘이서 5대5로 계약을 하고 이때는 한 명이 대표이사를 했고 한 명은 그냥 등기이사였어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또 둘이 의견이 대립돼서 싸웠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서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자르고 이런 권한을 이 대표이사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사는 운영은 됐어요.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할 수 없었지만 대표이사로서 일상적인 운영도 하고 투자자도 만나고 막 이렇게 운영을 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이 회사가 너무 어느 정도 괜찮아져서 대표이사가 투자를 받으려고 투자자를 이제 물색을 했는데 이 50% 주주인 나머지 이 사람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선 투자가 안 되죠. 그래서 투자자가 이 지분을 정리해라. 대표가 다 회수를 하던 어떻게든 정리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협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투자도 받지 못했고 이 한쪽 대표도 이 사람이 50% 주주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해서 회사를 키워도 어차피 이 과실을 같이 누리는 게 너무 싫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회사는 정리하고 이 대표가 별도로 회사를 차려서 이제 거기서 투자를 받고 진행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5대5로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런 분쟁 상황이 발생하면 교착 상태에 빠지고 해결할 수 없고 결국은 폐업이 되는 상태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5대5를 절대 추천드리진 않는데요. 부득이 이제 5대5로 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5대5에서
서로 이렇게 의견이 대립돼서 뭔가 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할지를 룰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1대1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견 대립이 되면 사실은 합의가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주식으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미리 가격을 정하고 풋콜을 어느 한쪽만 갖도록 할 수도 있는데요. 둘 다 갖고 싶을 때는 가격을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이 팔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콜옵션을 해야 되니까 더 높은 가격으로 내가 살게 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주식을 사고 100%가 가진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풋을 갖고 어느 한쪽이 콜을 갖도록 정할 수도 있고요. 이 풋과 콜을 둘 다 갖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느 쪽으로든 하여튼 정리를 하고 갈 수 있게 만들어야 정리가 됩니다. 이러한 분쟁에 대비해서 주주간 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자문한 사례에서도 5대5였지만 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냥 계약에 따라서 어느 한쪽이 지분을 팔고 나가는 걸로 정리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퇴사 후 지분 처리에 관련된 분쟁입니다. 그래서 5대5가 아니고 그때는 8대2였습니다. 근데 20% 주주가 지분을 가진 상태로 그냥 나가버렸어요. 퇴사하고 딴 데 취직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주주간 계약도 체결을 했고요. 주주간 계약서에서 퇴사하면 대표가 이 지분을 살 수 있다는 콜옵션 조항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는데 봤더니 계약서가 다 있긴 해요. 다 자문을 받아서 주주간 계약도 있고 콜옵션도 있었는데 문제는 그 조항 자체가 너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거 콜옵션이라는 거는 이 퇴사한 주주가 가진 주식을 이 대표가 일방적으로 사올 수 있는 권리인데 얼마에 어떻게 사올 수 있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격이랑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조항이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즘에 그 동업을 하다가 분쟁이 생긴 상태에서 일방이 퇴사하는 사례들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지분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 지분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냐 이건 자문을 요청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주주간 계약이 일단 없으면 이 주식을 강제로 회수할 수는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주주간 계약이 있어도 이렇게 콜옵션 관련해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으면 또 유명무실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지분을 퇴사 시 나머지 주주가 가진 지분을 회수하도록 하려면 콜옵션을 정하고 가격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콜옵션 통지를 하면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조항을 넣고 가격 언제까지 대금을 주고 정리한다 이런 거를 명확하게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퇴사 후 지분 처리에 관련된 분쟁은 진짜로 실무적으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주간 계약서에서 꼼꼼하게 명확하게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퇴사 후에 이제 경업을 하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동업을 했고 그리고 1박이 또 퇴사를 하고 동일한 거를 합니다. 보통 어떻게 그러냐 싶은데 또 진짜 동일한 거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가 자문했던 사례에서는 동일한 걸 했거든요. 거의 여기 있는 거 가져다가 거의 동일하게 했는데 별도로 주주간 약정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봤더니 여기에 있던 거를 자료도 그대로 사용하고 재직하면서 또 여기 경업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증거를 다 저희가 수집해가지고 민사 형사 소송을 다 하는데요. 소송해서 이기더라도 문제는 회복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퇴사 후 경업에 관련된 거는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어떻게 대비하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약서에서 경업을 못하게 정해놔야 돼요. 그리고 그 경업을 못하게 하고 동종업 창업을 못하게 해야 되고 못하게 한다고만 써도 잘 실효성이 없거든요. 못하게 하고 그걸 위반했을 때 페널티가 강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하죠. 그래서 그 페널티는 정하시기 나름인데 저희는 보통 그 경업으로 얻은 이익을 위약별로 합니다. 그러면은 그 경업을 해서 이익을 받아도 그걸 다 위약별로 내야 된다면 사실 경업을 할 요인이 확 낮아지겠죠. 그리고 주주간 계약도 중요하지만 이 경업하는 과정에서 저희 영업비밀도 유출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영업비밀을 좀 관리하실 필요가 있긴 합니다. 마지막 사례는요. 이것도 실제로 되게 많이 있는 사례예요. 동업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다 으쌰으쌰 다 열심히 하는데 꼭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저희 지금 자문하는 사례에서는 3명에서 창업을 했고 대표 이사 이렇게 정해서 했는데 한 명이 일을 안 해요.
출근도 안 하고 2명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30% 지분을 갖고 있던 주주였는데 일을 아예 안 하니까 나머지 70% 이제 주주들이 이 사람 때문에 일하기 싫어지는 거죠. 왜 그런가 싶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제 뭐 투자 유치도 하고 회사 밸류가 커지면 이 사람이 무임승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30% 어떡하냐. 막 뺏고 싶다. 뺏을 수 없죠. 계약이 없으면 절대 그 주식을 뺏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일을 안 하는 걸 데려다가 강제로 또 일을 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례에서는 이 30% 주주가 일을 안 하니까 70% 주주가 이 사람이 주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별도 회사를 설립하려고 했었거든요. 설립해서 따로 하자 했는데 또 주주관계약서에서 경업금지 조항을 또 걸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걸 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러지도 못하고 막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약을 위반할 수는 없으니까 이 70%가 이 30%를 구슬려서 뭐 일을 하게 하고 뭐 이렇게 그냥 운영은 하고 있지만 진짜 이게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게 나머지 2명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3명이 각각의 역할을 명확하게 좀 정했을 필요가 있어요. 물론 변동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동업하는 시점에서 각각의 역할, 너는 CEO, 나는 CSO, 뭐 너는 CTO 이렇게 역할을 명확하게 정하고 주 몇 회 정도는 뭐 같이 뭐 미팅을 한다든지 주 몇 시간 일을 한다든지 주 뭐 1회는 업무 진행 사항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그 업무를 좀 구체적으로 정하실 필요가 있고 이거를 불이행할 때 콜옵션을 통해서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자문했던 또 다른 사례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하게 했고요. 그거를 안 해서 저희가 콜옵션을 행사해서 회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둘이서도 일하면은요, 이게 똑같이 100% 똑같이 일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되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는 되게 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쟤는 일을 안 하는 것 같으면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결국 열심히 일해서 얘 멀어보게 살린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그런 게 되게 큰 것 같아. 둘 다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한쪽만 성과가 나. 한쪽은 성과가 안 나. 근데 그 성과라는 게 눈에 안 보이는 성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 같아. 그런 차이가 생기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친구라고 해서 기어도고 똑같지 않을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여기에 쏟는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그 사람의 역량 예를 들어 사업할 때 뭐 아이템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잖아요. 투자 관련해서 돈 어디서 얼마나 조달해올 거냐, 그런 역량이 얼마나 있냐, 막 이런 거에 따라서 지분율을 정해야지. 지금까지 저희가 동업을 하면서 발생한 분쟁 사례들,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주주관계약서만 사전에 명확하게 잘 써놨으면 이런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해결이 잘 될 수 있는 부분들인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주관계약서를 꼭 체결하시고 잘 체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주관계약서 관련해서는 전에도 다룬 영상이 있는데 그거 참고하시고요. 주주간 계약 또는 이제 동업 분쟁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법무법인 별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